자, 여러분, 제가 코스피 오른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코스피 보면은 불안하지 않으세요? 자, 코스피가 지금 불을 뿜고 있고 5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이 정말로 건강한 걸까요? 우리나라는 성장은 없고 생산성은 꼴찌고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 즉 펀더멘탈은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만 풀어서 만든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980년대에 일본의 거품 경제가 그랬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죠? 잃어버린 30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 정확히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왜 지금 일어나는 상승이 위험할 수도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트리트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선 이후 시나리오 3탄, 한국의 잃어버린 30년 시나리오. 일단 제목이 좀 어둡죠.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국장이 말 그대로 지금 불을 뿜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이게 제가 어제자로 가져온 자료인데 오늘도 올랐어요. 오늘도 올라서 거의 플러스 1.23%에 마감한 시점에 지금 찍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을 제 말 듣고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고 계실 테니까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긴 해요. 말 그대로 국장이 지금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저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서 그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이긴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시점부터는 한번 그것이 과연 건강한 것인지, 그리고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코스피가 5천 넘어갔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저희가 좀 대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일단 제가 코스피가 오르는 근거에 대해서 뭘 말씀드렸느냐. 첫 번째,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환원율 증대.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 이게 메인 근거 중 하나였었고, 이와 동시에 글로벌로 지금 현재 약달러가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가 지금 달러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자기들 나라에 적자를 줄이고 싶어 하죠.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외인 수급이 증가한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추경안도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돈이 풀리죠. 유동성 공급됩니다. 사실 돈이 풀리는 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증시의 스테로이드 같은 거라 저는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돈이 풀려서 오르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가 5천 넘어서 더 올라가는 거 꿈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상승의 근거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다. 근데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이 근거 4개 중 어디에도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펀더멘탈. 사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뭐죠? 주식이라는 거는 경제, 즉 경기가 좋아야만이 기업들이 실적이 오르고, 그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거나 혹은 무언가 기업 내부에서 생산성이 증가가 되어서 뭔가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기업들이 이익을 내야지만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저희가 펀더멘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요인에도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다 뭐죠? 다 그냥 유동성에 대한 부분과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밖에 없죠.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랑 전혀 무관한 미국에 대한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하나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한번 펀더멘탈을 보도록 합시다. 근데 펀더멘탈을 보면은 좀 많이 암울합니다. 왜냐? 일단 한국의 펀더멘탈,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노동자 한 명당 얼마의 부가가치를 만드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OECD 기준으로 최하위권입니다. 33위예요. 33위.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주 그 저성장 그리고 저생산성을 가진 국가다라는 게 우리나라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기업과 제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 AI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AI 같은 혁신 기술에 지금 매우 뒤처진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미래는 AI란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혁신적인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매우 뒤처진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봤을 때 중위권에 머물러요. AI, 바이오, 양자, 우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한국 AI 수준은 2군 수준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본업 중 하나가 숭실대학교에서 AI를 가르치는 교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전공은 데이터과학과 AI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그 과학자들이 얼마나 AI의 전문인지 그걸 참 잘 알고 있는데 주변 솔직히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에 비해서 너무나도 이 혁신적인 기술에서는 좀 처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이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사실 사람들이 요즘에 잘 얘기하지 않지만 민족이 멸종할 수준의 저출산 문제, 이것도 진짜 좀 끔찍한 문제죠. 우리나라는 그 올해 기준으로 예상되는 출산율이 0.74명입니다. 아주 낮은 수치죠. 이게 둘이 만나서 하나를 안 낳는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미래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지금 노동 생산성이 낮은 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혁신 기술은 뒤쳐져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로 미래에 내수를 담당해줄, 그리고 미래에 우리 그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그 새로운 세대는 안 생기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출산율까지 부재한 상황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펀더멘탈이 정말 안 좋단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재정 건전성, 가계부채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높다는 말 항상 하죠. 우리나라 지금 빚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그래 대출공화국이다 라는 말을 하죠. 이 가계부채가 현재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추경하고 돈 푼대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말 그대로 거기에 불을 붙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비율 1위까지 가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말 그대로 빚에 깔려가지고 금리가 낮을 땐 괜찮은데, 그죠? 현재는 금리를 내리니까 다행이지, 그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가 오면 이게 또 어떤 복병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저희가 한번 걱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월 10일자 어제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리포트를 내느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걱정합니다.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가지고 내려가는 건 맞으나, 근데 이 성장률이 내려가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르게 추락하고 있더라. 보시면은 진짜 빠르게 추락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디보다?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겠죠. 혁신적인 기술도 안 나오고 그 각 근로자 한 명당 생산하는 가치는 낮고 거기에 플러스로 애도 안 낳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추락하는 게 당연한 거죠. 즉 펀더멘탈이 정말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은행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여기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보고서를 쓰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래서 출산율도 올릴 필요가 있고 생산성도 늘려야 되고 혁신기업 키워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탈은 개선될 징후가 보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지금 코스피가 오르긴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근데 여기 어디에도 펀더멘탈의 변화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정책 그 어떤 것도 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펀더멘탈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죠? 추경 금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건전성에 진짜 쥐약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펀더멘탈은 그대로거나 악화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때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만 오르는 장세가 지금 저는 보여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뭐라 그러냐? 이런 걸 저희는 거품 경제다 라고 부릅니다. 즉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돈이 풀리는 거에 의해서만 현재 지금 장이 오르는, 그리고 그게 그래서 겉으로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1980년대 일본이 이런 시나리오를 따라갔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30년 맞고 있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때 이 플라자 사진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엔화의 가치를 절상시키는 합의를 여기서 해요. 미국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를 보고 있었고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엔화의 가치를 절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외환 차익을 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급격하게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일본은 자기들 나라의 수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돈도 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거품 경제가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 수출 기업 펀더멘탈은 악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엔화 가치가 절상되는 거에 따라서 외국인 돈이 들어오니까 말 그대로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모든 게 올라가는 장세가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품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거품이 결국 붕괴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 잃어버린 30년 맞았습니다. 정확히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나리오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펀더멘탈은 그대로거나 악화되는데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만 오르는 장세. 이게 저는 현재 한국 시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까지 너무 암울한 얘기만 드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 투자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블엔 올라타라 라는 격언이 있어요. 사실 지금 버블이 생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현상이고 그것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유동성이 공급되어서 오르는 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앙은행과 정부랑 싸우면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버블 사이클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버블에서 돈을 벌되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블랙스완을 항상 추적하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고 그리고 이런 시황들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어디에서 어떤 게 버블 경제의 붕괴 트리거가 될지라는 것을 면밀하게 보면서 가야 됩니다. 저희 채널과 저희 프로그램 이제 여기 배너 보시면은 VIP라고 하는 채널 있죠. 이제 그것은 이런 어려운 버블 시기에 블랙스완을 헤쳐나가면서 같이 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그리고 저희 VIP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수많은 블랙스완을 겪어오면서 거기서 돈을 벌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채널과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쪽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혹시나 저희 프로그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상단 위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셔서 이제 문의를 주시거나 혹은 저희 콘터스의 카카오톡 채널에 VIP 문의합니다 라고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